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오늘 뭐 분석하려고 했는데 뉴스 보니까 많은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온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합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부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이제 대형 항공사, 통합 항공사에 대한 합병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잖아요. 아시아나의 자회사였는데,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자회사고, 예. 그래서 얘네들 이제 합병하면서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를 고민하다가 이제 통합 LCC, 그러니까 통합 그 저가항공, 예, 얘네들을 이제 통합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걔네들 자회사 뭐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약간 좀 분리되는 느낌, 예,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으로 대형 항공사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합병 조건이 좀 공정위에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게 그 은수권을 재분배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독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분배를 해주겠다, 나눠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내용 읽어보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까운 해외 쪽은 분배가 없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쪽은 분배가 없고, 먼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분배를 좀 할 것 같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어 부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LCC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국내선도 일부를 재분배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통합 항공사 슬롯이 운수권을 재분배한다. 특히 뉴욕, 미국이죠. 런던, 유럽이죠. 등의 LCC 취항이 가능성이 생겼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걸 뭐 독점이기 때문에 이걸 일부를 떼어주는데 이 지역을 떼어주고 나면 결국은 이제 LCC들이 그쪽으로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장거리용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사서 그 다음에 그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뭐 노선을 누군가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노선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회사 두 개가 합쳐져서 뭐 그런 시너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노선이 줄어든다는 거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단거리 노선은 독과점이다. 이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분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지역이 이제 LCC, 그러니까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왜냐하면 1시간 거리기 때문에 국내선이나 뭐 국제선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재분배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뭐 LCC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합병 시너지 약화 우려도 여전하다. 그러니까 합병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뭐 좋아지는 것은 별로 안 보이고, 일단 뭐 나눠주라고 하니까 예, 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간이 10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약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제 통합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예,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뉴스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밑줄 친 거 같이 보고 갈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승인을 어떻게 했다?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에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유도하는 조치인 만큼 그래서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니까 대형 항공사만 운행하던 장거리 노선에 LCC들의 취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잠깐 여기서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 좀 걸려요. 이거는 본격화 당장이 될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없는데. 네. 그리고 비행기가 또 비쌀 거 아니에요. 장거리는 대형 비행기이기 때문에. 네. 그걸 사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단기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이제 통합항공사한테 좀 시간을 준 거죠. 어차피 얘네들 준비할 시간 좀 걸리니까. 예, 그걸 얘기한 것 같고 그 밑에요. 다만 대부분의 일본 중국 노선이 공정위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이 지역은 니네 가지고 있던 계속 가져가라. 그리고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걔네들 뭐 비행기도 사야 되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당장이 되는 건 아니지 않니? 라고 이제 합병을 이런 조건을 걸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일본 중국 노선이 국내 LCC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둘이가 합치니까 그리고 뭐 띄워줘야 될 게 없으니까 압도적으로 운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돈이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네. 그 다음에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여기서 이제 LCC 쪽에서 좋은 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장기 노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장에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게 이제 국내선 노선도 이제 일부 이걸 반납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LCC 입장에서는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LCC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한테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LCC 쪽에는 좋고 뭐 당장에는 뭐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대한항공은 서울,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의 서울, 런던, 파리 등 항공비 자유화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을 신규 진입 항공사에게 이전해야 한다. 네.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네, 수익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떼어주니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CC 쪽에 좋은 거는 LCC들은 제주 노선 운항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제주 노선 쪽에서 좀 줄이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좀 줄이면서 이제 나머지 LCC들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국내선 쪽으로는 제가 볼 때 조금 빠르게 이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0년이란 기간을 뒀고, 물론 국내선도 10년이란 기간을 둔 것 같아요. 둘 다 10년이란 기간을 뒀지만 제가 볼 때 국내선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단기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기업 결합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10년 동안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에는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국제선에서 경제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제선에서 독점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괜찮다. 왜냐하면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만 장거리를 독점하고 있으면 뭐 단합해서 가격 뭐 자기 원하는 가격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게 하는 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LCC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대형기를 사야 돼요. 비용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렴한 비행기 사와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싼 가격에 돌려가지고 많이 돌려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모델이 LCC 모델인데 얘네들이 이제 장거리 노선을 위해서 큰 비행기를 사게 될 경우에 일단 뭐 비용이 갑자기 확 늘어나잖아요. 예,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LCC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칫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돈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현상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단거리 노선에서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얘기했듯이 중국하고 일본 같은 단거리에 있어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독과점을 유지가 계속 될 것 같고, 장거리 노선에서는 LCC 대신 외항사가 진입해. 그러니까 LCC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외항사라는 얘기는 외국 국적기라는 얘기예요. 외국 국적기가 진입해 국가 항공 경쟁력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10년이라고 해서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LCC 중에서 준비가 된 회사가 있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무리하게 이제 진입했다가 좀 전에 얘기했던 유동성 위기, 현금 부족 현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LCC들이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정위가 슬롯 이전 기간을 국내선에서 10년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선 같은 경우야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내선 같은 경우는 뭐 당장이라도 줄 수 있는 건데, 당장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10년까지 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10년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뭐 10년까지 기다렸다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국제선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뒤에 이제 다시 이제 통합 LCC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국내선 쪽으로 슬롯을 이제 재분배를 좀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지분이 있는 회사 쪽으로 좀 배분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을, 에어부산을 저도 투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조금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국내 항공은 결합 즉시 선제적으로 슬롯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제가 에어부산 주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자, 통합항공사의 운항 축소와 슬롯 이전으로 합병 시니지 효과가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점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이제 힘을 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조금 약간 속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정위는 슬롯 이전 개수와 대상 항공사를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슬롯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볼 때 외항사보다는 국내 LCC 쪽으로 밀어주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LCC 쪽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에어 부산을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봤을 뉴스인데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통합 LCC가 탄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합병이 되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회사들이잖아요. 자회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해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괜찮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회사로 있으면서 이게 뭔가 좀 내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통합 LCC가 생기면 좋은 점이 좀 분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목적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세 개를 묶어가지고, 예,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좀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모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좀 동석적인 관계에서 좀 독립적인 그런 회사로, 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음, 그 메가 LCC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예. 그리고 에어 부산은 25대, 에어 서울은 7대, 그 다음에 진에어는 28대.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60대. 예. 60대 비행기가 있는, 네, 통합 LCC 항공사가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제주항공 보니까 이제 뭐 50대를 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50대 가까이, 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항공보다 이제 한 10대 정도 많은, 예, 그런 이제 가장 큰 LCC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제주항공이 1등이었는데 이제 제주항공이 2등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항로가 그 이 세계 항공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통합이 되게 되면 그 항공기는 제가 볼 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수요가 없을 때는 빼갖고 돌리고, 뭐 이런 그 뭐냐 스케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가 자기네들끼리만 운행할 때하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기업이 합쳐서 운행할 때하고, 아무래도 이제 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뭐 에어 부산을 제가 투자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통합 LCC가 되면 첫 번째는 좀 기대되는 게 모회사하고 관계에서 약간 조금 독립적인, 예, 그런 통합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 세 개가 각각에 있을 때는 시너지가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항로가 다 다르니까 그걸 통합함으로 인해서 그 60대를 잘 굴려서, 예, 좀 시너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뭐 이거 통합 항공사 이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통합 항공사의 이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게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이 보여지고요. 예, 보여지고 그 다음에 LCC 쪽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합 LCC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60대니까 좀 시너지를 내면서 잘 운행해서 수익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네, 어쨌든 그 정도 뉴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정리하면은 그 얘기죠. 통합 항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함으로 인해서 자,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일부 노선을 누구한테? LCC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물론 뭐 10년이란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LC 쪽으로 노선이 좀 넘어올 가능성이 있죠. 국내선도 이제 제주 노선이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LC 쪽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에어 부산이 세계 항공사가 합쳐서 통합 LCC가 생긴다. 이제 제일 큰 LCC가 되는 거니까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좀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뉴스로 저는 판단이 돼요. 네, 판단이 되고,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기사를 막 진짜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좀 핵심을 좀 잡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에어부산 차트인데, 차트는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하고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은 2,000원에서 2,430원. 이 사이에 노란색 박스권에서 이동 중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가격은 박스권 상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냐면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좀 풀리면 좋아질 거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고점이 2,430원. 오늘 나온 뉴스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싶어요. 지금 아까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점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2,320원 2,430원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고점은 3,110원 3,110원까지는 제가 가지 않을까. 요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요렇게 일단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3,100원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3,000원까지는 갈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넘어가면 3,903원. 그러니까 통합 형태가 이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이제 통합되는 그 주가 형성되는 그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3,110원, 그 다음에 3,903원. 길게 보면 5,270원. 여기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으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도 5,270원까지 가면 한 2배 정도 나오거든요, 수익이. 그래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점 3개 기억하세요. 3,100원, 그 다음에 3,900원, 그 다음에 5,270원 여기까지 가서 투자하시는 분에게 아주 아름다운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항공주는 좀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저점이고, 최근에 그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 유상증자 가격에서도 얼마 오르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 세 개를 따로 놓고 봤을 때는 막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사실. 막 적자도 커지고 막 이렇게 되면 계속 코로나 커지면 어떻게 되는 이 회사 잘못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통합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걱정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뭐 좋아지겠다 이것도 있지만 일단 통합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깨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법 커졌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진 애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이제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공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얘가.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많이 기대감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지, 많이 상승했다가 아니에요.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에어부산 다시 마무리할게요. 결론적으로 통합 LCC 나오고 통합 항공사 나오면서 LCC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통합 LCC가 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게 봐요. 괜찮게 보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크진 만큼 웬만하면 좀 난감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걱정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제가 종목을
뭐 매일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애를 해야 될까? 어떤 애를 하면 좋을까? 이게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시기에 그냥 아무거나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 그러니까 투자의 기회가 있어 보이는 회사, 이런 회사 위주로 이제 저는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오늘 뉴스 막 검색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예, 고민을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시면 매수했다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석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예,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예,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뭐 저를 비롯한 에어부산 주주님들 대박 나시길,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메일로 저한테 뭐, 개인적인 상담 보내신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제 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뭐, 그런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성심성의껏.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야 제가 뭐, 하나하나 만들면서도 이제 힘이 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구독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재밌네. 오늘은 뭘 할까? 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조사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맨날 뭐 나쁜 댓글만 달리고 뭐 구독자 안 늘어나고 조회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힘이 좀 빠지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예. 그래서 뭐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어 부산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